네,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마스터 BK치과 원장 반재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었어요. 2달 동안. 그래서 새로운 내용과 더 재미있는 내용을 준비하려고 잠깐 휴식기를 가졌는데요. 다시 재충전해서 더 나은 그리고 더 즐거운 유익한 내용으로 준비했으니까 계속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축하해주세요. 드디어 구독자가 무려 500명이 됐어요. 대단하죠. 500명. 제가 볼 때는 여기 청주에서 치과 중에서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구독자. 마지막으로 유튜브를 찍었을 때가 반팔에 이렇게 되게 시원한 느낌으로 찍었는데 벌써 이렇게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쌀쌀할 때는 어려운 이웃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전화 통화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양치하다 보면 피 간혹 나시지 않나요? 자, 난 한 번도 나본 적이 없다. 손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 다 있잖아요. 그죠? 왜 피가 날까요? 옛날에는 어르신들은 이렇게 바람 들어서 피 난다고 해서 풍치라고 했다고 하는데 진짜로 왜 피가 날까요? 궁금하시죠? 우리가 우글우글해서 피를 딱 보면 근데 솔직히 피의 양은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입안에서 피가 나면 되게 많아 보이니까 무엇일까요? 뱉으면 다 피덩어리로 보이잖아요. 그 이유는 침하고 섞여서 그래요. 침하고 피하고 섞이면 그게 다 피처럼 보이죠. 뻘겋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 양은 많지 않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양치에서 피 나서 죽었다는 소리 못 들어봤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양치할 때 피가 난다는 거는 단 한 가지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얘기하면 잇몸에 염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잇몸이 염증이 있다라는 사인이 양치할 때 피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잇몸에 염증이 왜 생기는지를 알면 되는 거죠? 잇몸에 염증이 왜 생기는지.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 1번. 가장 흔한 이유. 양치질을 잘 안 해서요. 맞아요. 양치질을 잘 안 하면 음식물이 그 잇몸에 딱딱딱딱 들러붙겠죠? 그러면서 당연히 부패되면서 염증이 생기겠죠. 잇몸에 상처가 났으면 피가 나겠죠. 예를 들면 거기를 수술을 받았다든가 뭐 이쑤시개 같은 걸 잘못 찔렀다든가 칫솔을 하다가 미끄러졌다든가 하면 상처가 나는 경우에도 피가 날 수가 있죠. 그렇죠? 염증은 아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기간 중에는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조금 더 혈관 투과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블리딩 가능성, 그러니까 출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져요. 모든 여성분들이 그런 건 아니고 그 호르몬 수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에는 그래서 이 빼거나 할 때도 생리기간에 잘 안 빼거나 그랬었어요. 호르몬 연관성이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여성분들만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임신 중에는 치과 치료하면 안 된다. 치과에서 스캐닝 받아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치과에서 마취 주사를 맞아도 안 된다. 더 심한 거는 치과에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안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치과에서 찍는 조그마한 엑스레이 같은 게 있어요. 그거는 임신했을 때 크게 영향 주지 않습니다. 다시 첫 번째로 넘어가서 양치질을 안 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치석이 쌓이고 음식물이 이제 치석으로 바뀌고 그런 것이 계속 잇몸뼈를 녹이면서 잇몸이 이렇게 땡땡 부어요.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양치를 오래 안 하다 보면 이런 식의 치석이 많이 쌓이게 되고 잇몸이 이렇게 부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 해결책이 어떻게 될까요? 자가 처방? 무슨 인사돌? 아니면 무슨 용하다는 무슨 그 치약, 삐 이런 경우는 이 원인인 치석들 있잖아요. 이걸 다 제거를 해야 돼요. 이 치석이 뭐냐? 세균 덩어리. 근데 이걸 제거하는 순간 이가 막 흔들흔들 그런 경향이 생겨요. 일시적으로는 약간 흔들리고 실릴 수는 있는데요. 이게 다시 재생되고 회복되면 더 튼튼해집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돈을 되게 세이브할 수 있는데 세이브를 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치과에서 돈을 쓰려고 해요. 그 말이 뭐냐면, 자, 1년에 두세 번 또는 뭐 한두 번 스케일링 받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그 치과 치료비를 어마어마하게 10,000원과 한 1,000,000원 차이? 그죠? 내가 조금만 부지런하면 1,000,000원을 벌 수 있어요. 근데 아프지 않다고 보통 병원을 안 가잖아요. 아프지 않다고 병원 안 가는 거는 나쁜 습관. 병원은 내가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는 것도 맞아요. 그죠? 임신해서 피가 나면 어떻게 할까요? 임신 전에 원래 치과에 와서 어떤 문제 가능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임신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임신도 여러분도 아시죠? 1기, 2기, 3기 있는 거 그러면 언제 치료받는 게 제일 좋을까요? 네, 2기 4개월에서 6개월 그
그때가 가장 안전한데요. 근데 임신에서 이제 피가 난다 정도면 제가 말하는 건 이기는 그럼 스케일링을 나 이런 거를 이기 때까지 미루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임신 초기에도 그냥 간단한 스케일링이나 이런 것들은 다 괜찮습니다. 아셨죠? 임신했을 때 피가 난다라고 하면 무조건 치과를 가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거는 스스로 하지 마세요. 산부인과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잘 몰라요, 치과 쪽은. 그러니까 무조건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임신해서 이상하다 그러면 바로 치과 와서 체크 받으세요. 그게 나중에 참는 게 아이한테 더 안 좋아요. 내가 뭐를 피하기 위해서 한 것보다 오히려 치료를 안 받음으로써 세균이나 나쁜 것들, 스트레스나 이런 감정적인 것들이 아이에게 더 안 좋은 영향을 주니까 임신해서 피가 난다, 학교를 오시면 되고, 거기서 시석제거나 이런 간단한 것만으로도 양치질할 때 피나는 게 쫙 없어집니다. 저번에 한번 꿀팁을 하나 말씀드렸죠. 요새는 이제 치과용 유산균도 따로 나와요. 그래서 충치, 풍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줄여주는, 그래서 만약에 임신했을 때 그런 유산균 먹는 건 좋죠. 임산부들한테도 권하잖아요, 유산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안 만들고요. 북유럽 쪽, 예방사회 발달인데 북유럽, 우리 믿고 맡길 수 있는 스웨덴 이런 쪽에서 만들어서 팔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는 치과 쪽에서 다 파니까 거기서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나는 그 양치할 때 피가 많이 나, 이런 분들 많으시죠. 임플란트를 우리가 심을 때 보면 이게 단단한 잇몸이 있고 부드러운 잇몸이 있어요. 근데 치아가 있을 때는 단단한 잇몸, 부드러운 잇몸이 되게 구분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이를 빼게 되면 이 단단한 잇몸이 거의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부드러운 잇몸만 남아요. 막 움직여요, 잇몸이. 그럼 여기는 칫솔을 갖다 대면 단단한 잇몸은 이렇게 우리 바깥의 피부처럼 이렇게 단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맨만큼 문질러도 아프지도 않고 되게 딱딱한데, 이 부드러운 잇몸은 속살이에요. 쉽게 하면 속살. 그래서 칫솔이 닿거나 그러면 상처도 잘 나고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양치질을 하다 보면 되게 피가 잘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의 한계겠죠. 이를 빼고 나면 그 잇몸이, 어떤 사람은 피부도 두꺼운 사람 있고 얇은 사람 있듯이 단단한 잇몸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천적. 이런 사람들이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도 염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안고 살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것도 해결책이 있어요. 어떤 거요? 그러면 단단한 잇몸 이식해주면 돼요. 우리가 화상 환자나 이런 환자들 보면 피부 이식하는 것처럼 잇몸 이식을 하면 단단한 잇몸 이식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양치질할 때 정말 편해지고, 그리고 피도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해서 단단한 잇몸이 없어서 양치할 때 피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예전에 양치를 별로 잘 안 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풍치가 생겨서 이를 빼게 됐잖아요. 근데 임플란트가 생기면 양치 이제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습관은 안 바뀌어. 무슨 말이냐면 또 양치를 잘 안 해. 그래서 습관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습관을 한번 안 바꿔서 임플란트 하냐고 수백만 원, 막 어떤 사람 수천만 원 가까이 비용을 버렸잖아요. 그 정도를 버렸으면 이제는 습관을 좀 바꿔서 돈을 버는 방법으로 바뀌어야죠. 여러분들, 그 미국에서 제가 미국에 가끔 무슨 학회도 있고 세미나도 있고 그럼 가끔 가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 미국에서는 스케일링, 잇몸 치료, 잇몸 수술, 뭐 잇몸 이식 이런 비용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아시면 그럴걸요? 자, 우리가 전체 이제 치아가 있잖아요. 여기를 잇몸 치료 하는데 3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리고 잇몸 수술까지 다 하는데 2천만 원 정도가 듭니다. 우리나라는 얼마 들까요? 20만 원. 그러면 왜 안 해요? 안 아파서, 귀찮아서. 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임플란트는 우리나라 보험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잇몸 관련해서 되게 보험이 되게 많아요. 그걸 다 이용해야죠. 그리고 또 요즘 또 실손보험 다 들어있어서, 치아보험 들어있어서 그 비용도 다시 다 페이백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시간만 내시면 돼요. 시간만. 그러면 돈을 아낄 수가 있어요. 치과를 많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진짜로. 저만 믿고. 자, 어떤 병원 가면 잇몸 수술 안 해주고 잇몸 치료 안 해주는 병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좌절하지 마시고 옆 치과를 가세요. 그 옆 치과에도 안 된다 그러면 대학병원을 가세요. 그러면 다 해줘요. 아셨죠? 내가 가는 치과가 안 해준다고 해서 모든 치과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참 칫솔 선택할 때 되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치과에서는 대체 어떤 칫솔을 써? 어떤 치약을 써? 제가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저희 집에 오시면 단서방 자네는 치약을 어떤 걸 쓰나?
아니면 칫솔을 어떤 걸 쓰나 이런 걸 되게 많이 궁금해하세요. 근데 제가 쓰는 걸 보고 되게 다 깜짝깜짝 놀래요. 이유가 뭘까요? 보면 치약에 특별한 치약을 쓸 것 같은데 10,000원에 몇씩 묶어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쓰니까 그러면 이게 왜 이런 거 쓰나? 치약은 큰 차이가 없다. 큰 차이가 없다. 다만 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들 차이만 있는 거지 기능성 치약인 거 말고는 다 효과 차이가 없다. 자, 여러분들 오늘 그 양치할 때 피가 나는 원인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제 한번 다시 정리해보죠. 첫 번째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냥 양치를 안 해서 그냥 치아 관리를 소홀히 해서 피가 나는 경우가 있었죠. 네, 두 번째 뭐가 있었나요? 임신해서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양치할 때 피가 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위아래 두 번째 다 치과 가서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세 번째가 뭐가 있었어요? 임플란트 후에 피가 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습관이 잘못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양치한 습관이 잘못돼서 그대로 피가 나는 경우가 있고 딱딱한 잇몸이 별로 없어서 피가 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해결책도 이렇게 잇몸 이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습관을 바꾸기도 하고 이런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자기가 피가 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꼼꼼히 보시고 그리고서 다시 치과를 방문하시면 금방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얼마에? 한 1-2만 원에. 싸다. 오늘의 마지막 시간,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시간, 네, 댓글 이벤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댓글 이벤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참신하고 재미난 주제로 또는 정말 궁금한 주제로 저에게 질문을 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 댓글 HARI XX님의 질문입니다. 양치를 하고 난 후 치약을 완전히 헹구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조금 덜 헹구는 게 좋은가요? 이런 질문을 저는 살다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궁금해요. 아니, 저도 정말 참신한 것 같아요. 몇 점? 10점. 우선은 쉽게 얘기하면 당연히 헹구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치약을 먹을 사람은 없죠. 근데 치약 먹는다고 해롭진 않겠지만 치약을 먹어도 좋을 건 없겠죠. 그죠? 그래서 완전 헹구세요. 안 그러면 다 삼키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댓글 YUYXX님의 질문입니다. 자꾸 어금니가 꽉 무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어금니가 조금 기울어졌는데 교정으로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이것도 재미있는데요. 보통 일반 분들에게 생각하는 이런 첫 번째 꽉 문다고 이가 기울어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를 안 문다고 이가 닳으면 닳았지 이가 앞으로 기울어지진 않아요. 그러면 언제 기울어지냐? 이를 빼고 이를 해놓지 않으면 기울어질 수는 있는데요. 이를 안 문다고 이가 기울어지진 않습니다. 좀 기울어졌는데 세울 수 있느냐? 예, 세울 수는 있어요. 근데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이렇게 약간씩 기울어지는 거는 그냥 생리적인 현상이에요. 노화에 의한. 그래서 억지로 치료할 필요는 없고 너무 심하게 쓰러졌다. 그러면 이제 교정적으로 가능합니다. 몇 개월 하시면. 네. 또 이제 현실적 질문들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요. 자, KCY XX님의 질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렸을 때 아말감이라고 하는 그 까만색 빛깔 나는 걸로 떼었는데요. 요새는 이제 아말감 안 쓴다고 하는데 이거를 레진이나 무슨 금이나 이런 세라믹이나 이런 걸로 바꾸라고 하는데 꼭 바꿔야 하나요? 네,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많이 궁금하시지 않나요? 자, 아말감이기 때문에 교체해야 된다. 그거는 이 아말감을 새로 하는 것도 별로 권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웰빙 시대잖아요. 그래서 아말감이 수은하고 구리하고 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수은 문제 때문에 이제는 치과에서 잘 하진 않습니다. 환자한테 위험한 것도는 별로 없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걸 시술하는 의사들하고 간호사들한테 좀 더 위험하죠. 그래서 요새는 잘 쓰지 않습니다. 아말감이 몇 년이 지나면 그 경계부에서 약간 부식처럼 생겨요. 근데 깨끗하게 관리 잘하면 안 생기기도 하지만 어떻든 간에 모든 치아도 보철물도 떼었던 것도 수명이라는 게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가운데 썩으면 그때 교체하면 돼요. 멀쩡하면 굳이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멀쩡한데 왜 바꿔요? 나중에 표면에 이제 스스로 이제 까맣게 더 충치가 생기고 하면 그때 바꾸시면 돼요. 무조건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에도 유익한 질문 해주신 4명의 그 질문하신 분들에게 별다방에서 제공하는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 받으셨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아주 편하게 유익하게 나눌 수 있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